TK 너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38회차 결과 1등이 한 명이 나오면서 독식 회차가 됐고, 이 혼자 독식을 하신 분이 구매하신 금액이 단돈 1,000원, 1,000원 단통픽으로 J리그와 K리그, K리그2 경기들을 모두 적중을 하면서 세후 23억 8천만 원을 먹는, 정말 도대체 전생에 무슨 업적을 쌓았길래 이런 행운이 따르셨나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뭐 부러운 건 부러운 거고, 저희도 언젠가 행운이 찾아왔을 때 열심히 분석해서 선택한 픽과 잘 조화를 이루어서 1등을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39회차 제가 선택한 초안 픽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리는 초안픽은 구매 금액을 생각하지 않고 현재 들고 있는 생각 기준으로 판단하는 픽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진짜 제가 선택을 해서 구매하는 최종 픽은 수요일 오후에 1번 경기부터 9번 경기까지 국내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국내 배당을 확인한 후에 이변 경기나 추가할 픽들을 정하고 최종 픽 구매를 해서 멤버십분들 전용으로 최종 픽 이미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커뮤니티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 채널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홈, 동영상, 쇼츠, 라이브, 재생 목록, 게시물, 멤버십, 스토어라고 클릭할 수 있는 탭들이 있는데, 여기서 게시물을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 제가 멤버십 분들 전용이라고 말씀드린 게시물에 대해서는 일반 구독자분들은 안 보이는데, 꼭 안 보인다고 뭐라고 하시는 일반 구독자분들이 계시던데, 멤버십을 가입을 하셔야 확인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축구토토 승무패 39회차의 경우는 국내 배당도 9번 경기까지밖에 확인을 하지 못하고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월드컵 예선, 한마디로 국가대표 경기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난해하긴 하지만 최대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 도움드리기 위해서 초안픽 준비를 해왔으니까 잘 들어주시고,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아랍에미리트 대 우즈베키스탄. 자, 홈팀 아랍에미리트는 피파 랭킹 65위를 기록 중이고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의 16강을 이끌었던 파울루 벤투 감독이 아랍에미리트 감독직에서 3월 말에 경질이 되면서 코스민 올라로이우 감독이 새롭게 선임이 됐습니다. 올라로이우 감독은 안정적인 수비를 기반으로 한 빠른 역습을 선호하는 감독이고, 루카스 피멘타, 마르코스 멜로니, 파비오 리마, 카이오 루카스, 카이오 카네도 같은 브라질 출신 귀화 선수들을 데리고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원정팀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는 피파 랭킹 57위를 기록 중이고 2월 초에 스레츠코 카타네츠 감독이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게 되면서 티무르 카파제 감독이 선임이 됐고, 카파제 감독 같은 경우는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하면서 빠른 패스와 조직적인 플레이를 강조하는 감독이고, 파이줄라예프 선수와 쇼모로도프 선수가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란 원정에서도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종합적으로 저는 이 경기가 아랍에미리트가 감독이 새롭게 선임이 됐고 브라질 귀화 선수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경기력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 아랍에미리트 홈 경기인데 현재 우즈베키스탄 팬들이 이 경기에 티켓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원정 응원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홈팬들의 응원빨도 무시 못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는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에서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원정팀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는 최소 무승부만 기록을 하면 자동 진출이 유력해지고, 만약에 패배를 하더라도 카타르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 본선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무패 지우개 찬스를 써야 되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번 경기 오만 대 요르단. 자, 오만은 피파 랭킹 77위를 기록 중이고 라시드 자베르 감독이 2024년부터 팀을 이끌고 있고 안정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을 강조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정신력을 굉장히 강조하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알 야흐마디 선수와 알 무사이프리 선수가 자베르 감독 체제에서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팀 요르단은 피파 랭킹 62위를 기록 중이고 후세인 아무타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고 2023년도 아시안컵에서 요르단을 사상 첫 결승에 진출시키는 성과를 거뒀었고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을 기반으로 한 전술을 구사를 하면서 알라이멘, 무사 알타마리, 알리올완 같은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있죠. 종합적으로 기본적인 경기력에서는 요르단이 앞선다라고 보고 있고 지난 맞대결에서도 요르단이 오만을 상대로 4대 0 대승을 기록했었다라는 점과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도 오만도 물론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요르단도 오만과의 경기에서 승리 시 본선 진출이 유력해지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는 충분하다라고 보이고 오만의 경우는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덤벼들었다가 오히려 요르단의 조직적인 수비 후 얄라이메 선수와 무사 알타마리 선수의 역습에 개털릴 수가 있는 경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오만의 무패 투픽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자, 3번 경기 바레인 대 사우디. 홈팀 바레인의 경우는 피파 랭킹 84위를 기록 중이고 1월 달에 걸프컵에서 사우디를 꺾으면서 우승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모하메드 마르운 선수의 공격력이 강점인 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정팀 사우디의 경우는 피파 랭킹 58위를 기록 중이고 만치니 감독이 작년 10월에 잘리면서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끌고 아르헨티나를 격파하는 이변을 일으켰던 르나르 감독을 재선임을 했죠. 이미 3년 205일 동안 사우디를 이끌었던 르나르 감독이고 부임할 때는 피파 랭킹 68위였던 팀을 49위까지 끌어올리고 물러났었죠. 그리고 걸프컵에서 바레인이 승리한 건 맞지만 전반에 알다우사리, 알시우리 선수는 출전하지 않았었고 알브라이칸 선수는 출전도 하지 못했었다라는 점과 경기 내용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점유율을 75%까지 가져가면서 전체적인 슈팅이나 기대 득점도 높았던 경기였지만 바레인의 골키퍼 선방쇼에 무릎을 꿇었던 경기였다라는 점에서 사우디의 우세가 예상이 되는 경기고 사실상 바레인의 경우는 현재 5위로 남은 경기 다 이겨봐야 본선 진출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도 사우디가 더 우세하다라고 보여서 이 경기도 바레인의 무패 투픽에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경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경기 이라크 대 대한민국. 자, 홈팀 이라크는 피파 랭킹 59위를 기록 중이고 이번 경기를 앞두고 카사스 감독이 잘렸죠. 그리고 그레이어 마놀드 감독이 새롭게 선임이 됐는데 아무래도 월드컵 예선 도중에 감독이 교체가 되면 그래도 좀 팀의 전술적인 안정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원정팀 대한민국은 피파 랭킹 23위를 기록 중이고 다들 아시다시피 홍명보 감독님이 이끌고 있고 솔직히 뭐 쌍욕을 많이 먹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 감독 교체될 확률은 없다라고 보여서 그냥 열심히 좀 응원해 주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경기력은 대한민국이 당연히 앞서고 있다라고 보이고 이라크와의 경기에서 최소 무승부만 기록을 하면 본선 진출이 확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는 이라크보다는 동기부여가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오히려 이라크가 공격적으로 나와준다면 기본적인 선수들 퀄리티는 대한민국이 더 높기 때문에 뒷공간만 열려준다면 충분히 그 공간으로 패스를 해줄 수 있는 이강인, 황인범 같은 자원들이 있고 손흥민 선수는 발부상으로 무리해서 출전시키지는 않을 거다라고 홍명보 감독이 말을 했기 때문에 전진우 같은 현재 K리그에서 컨디션이 발딱 서 있는 선수들이 출전을 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진우 선수는 최근에 막 뭐 눈탱이 밤탱이 됐는데도 골 넣는 거 보고 아 진짜 열심히 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라크가 무승부 작전으로 나온다면 대한민국 특유의 돌리고 돌리고 무한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를 반복하는 개답답한 경기력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라크가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대한민국이 오히려 승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단통 패배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 쿠웨이트 대 팔레스타인. 자, 홈팀 쿠웨이트는 피파 랭킹 134위를 기록 중이고 쿠웨이트 하면 유세프 나세르 선수의 공격력이 강점인 팀이라는 것밖에 생각이 들지가 않고 팔레스타인의 경우는 피파 랭킹 101위를 기록 중이고 12월에 마크람 다부부 감독을 해임하고 이아브 아부 자자르 감독이 선임이 됐는데 요르단 원정에서는 3대 1로 패배를 했었지만 홈에서 이라크를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경기는 사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경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양팀 모두 사실상 5위와 6위를 기록 중으로 본선 진출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팀끼리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사실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쓸 수밖에 없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6번 경기 카타르 대 이란.
자, 카타르는 피파 랭킹 55위를 기록 중이고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5월 초에 훌렌 로페테기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울버햄튼 시절 황희찬 선수를 지도하기도 했었고 울버햄튼을 떠나서 웨스트햄을 이끌었는데 결국엔 경질이 됐고 반년 만에 카타르 감독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유명한 감독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큰 건 사실이고 아크람 아피프 선수와 알모에자 알리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궁금해지네요. 원정팀 이란은 피파 랭킹 18위를 기록 중이고 타레미 선수와 아즈문 선수가 공격의 핵심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상 이란이 승점 20점으로 본선 진출이 확정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에이스 자원들을 빼고 로테이션을 돌린다라면 충분히 이변의 결과도 가능하다라고 보이고 그래서 때문인지 홈팀 카타르의 해외 배당이 정배당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카타르가 감독 교체빨과 홈빨을 받으면서 승리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가 본선 진출을 확정지은 이란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카타르의 승무 투픽으로 이변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7번 경기 파라과이 대 우루과이. 자, 파라과이는 피파 랭킹 48위를 기록 중이고 24년 8월에 구스타보 알파로 감독이 선임이 됐는데 안정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을 선호하면서 중원에서 주직적인 플레이를 하도록 팀을 재정비했고 감독 선임 이후에 8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원의 핵심 자원으로 마티아스 비아산티 선수가 높은 패스 정확도와 경기 조율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오마르 알데레테 선수는 수비의 핵심으로 공중볼 경합과 위치 선정에서 강점을 보여주고 있죠. 원정팀 우루과이는 피파 랭킹 13위를 기록 중이고 비엘사 감독 하에 공격적인 전술과 높은 압박을 강조하는 팀인데 전술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코파 아메리카 이후에 승리는 단 한 번으로 골 결정력이 개판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고 비엘사 감독의 코칭 스타일이 대표팀 분열을 일으켜서 선수들이 대표팀에서 열심히 뛰는 걸 하고 싶지 않아 한다고 수아레즈 선수가 비엘사 감독을 저격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홈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도 잡은 파라과이가 대표팀 내부적으로 균열이 있는 우루과이를 상대로 최소한 패배는 하지 않을 경기를 보여주지 않을까 판단이 들어서 파라과이의 승무 투픽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자, 8번 경기 에콰도르 대 브라질. 자, 홈팀 에콰도르는 피파 랭킹 24위를 기록 중이고 세바스티안 베카체제 감독 하에 4승 3무 1패를 기록하고 있고 그 8경기 동안 단 2실점밖에 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단단한 수비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팀 브라질은 피파 랭킹 5위를 기록 중이고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건 바로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5월 달에 부임을 해서 브라질 대표팀을 맡았다는 게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에콰도르의 강한 홈빨과 수비 능력을 생각해 볼 때 브라질에 새롭게 부임한 안첼로티 감독이 어떤 전술을 보여줄 것이냐라는 게 관건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안첼로티 감독의 브라질 데뷔전이기도 하고 최근 바르셀로나에서 미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하피냐, 울버햄튼에서 이적료 1162억의 맨유로 이적이 확정된 마테우스 쿠냐, 브라이튼에서 좋은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주앙 페드로 같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에콰도르의 무패 투픽에서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자, 9번 경기 칠레 대 아르헨티나. 자, 홈팀 칠레는 피파 랭킹 52위를 기록 중이고 리카르도 가레카 감독 하에 4승 3무 7패를 기록 중으로 4-2-3-1 포메이션을 기반의 전술을 사용하는데 칠레에 좀 잘 맞지 않는다라는 말이 많고 이번 경기에 공격력의 핵심 노장 선수 에두아르도 바르가스 선수가 빠졌죠. 그리고 중원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디에고 발데스 선수도 빠졌기 때문에 안 그래도 11호 꼴찌인 상황에 주축 자원도 빠졌고 1위 팀인 아르헨티나를 만난다라는 점에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경기입니다. 원정팀 아르헨티나는 피파 랭킹 1위를 기록 중이고 스칼로니 감독 하에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브라질을 상대로 4대1 대승을 기록을 하면서 강력한 공격력을 입증을 했죠. 사실상 이미 본선 진출을 확정한 아르헨티나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로테이션 자원들도 이미 뭐 난다긴다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난하게 칠레의 패배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10번 경기 노르웨이 대 이탈리아. 자, 홈팀 노르웨이는 피파 랭킹 38위를 기록 중으로 솔바켄 감독 하에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공격적인 전술을 보여주고 있고 엘링 홀란드 선수와 세를로스, 투톱을 활용한 빠른 역습을 보여주고 있고 중원에는 웨데고르 선수가 공격 전개와 패스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노르웨이도 강력한 공격력을 가진 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정팀 이탈리아의 경우는 피파 랭킹 9위를 기록 중으로 스팔레티 감독하에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유동적인 전술을 보여주고 빠른 패스와 측면 공격을 강조하는 스타일이죠. 다만 이번 대표팀 소집에 있어 인터밀란의 후방을 든든하게 지켜준 아체르비 선수가 몇몇 주전 센터백 자원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소집이 됐는데 자기는 뭐 땜빵 취급하는 건 자신에 대한 존중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서 소집에 불응을 했죠. 어쨌든 아체르비 선수가 빠져도 충분히 이탈리아는 강력한 팀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상 노르웨이가 홀란드 선수와 세룰로스 선수 때문에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 팀이긴 하지만 최근 경기들이 뭐 이스라엘, 몰도바, 카자흐스탄 같은 팀들이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임자를 만났다라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최근 뭐 홀란드 선수는 맨시티에서도 딱히 보여준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유럽의 강호 이탈리아가 승리하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단통 패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11번 경기 체코 대 몬테네그로 홈팀 체코는 피파 랭킹 39위를 기록 중으로 패트릭 시크 선수를 중심으로 토마스 수책 같은 유명한 선수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아무래도 홈 경기라는 이점이 있고 양팀 맞대결 전적상 체코가 몬테네그로를 상대로 단 한 번도 패배를 한 적이 없다라는 점 또한 체코의 우세가 예상이 되는 경기죠. 원정팀 몬테네그로는 피파 랭킹 73위를 기록 중으로 그나마 우리에게 익숙한 선수는 스테판 요베티치 선수와 무고사 선수가 익숙한데 스테판 요베티치 선수는 이제 좀 너무 노장 선수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무고사 선수는 솔직히 페널티킥으로 골 넣는 것 빼고는 딱히 생각이 안 나는 선수죠.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무난하게 체코가 홈에서 레버쿠젠의 패트릭 시크, 호펜하임의 아담 흘로잭, 웨스트햄의 토마스 수책, 후팔 같은 에이스 자원들이 충분히 승리를 이끌어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체코의 단통 승리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자, 12번 경기 에스토니아 대 이스라엘. 자, 홈팀 에스토니아는 피파 랭킹 121위를 기록 중이고 원정팀 이스라엘은 피파 랭킹 78위를 기록 중인데 이미 올해 3월에 이스라엘 홈에서 맞대결 경기를 치렀었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2대 1로 굉장히 후역 승리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슈팅 숫자만 29대 7로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었고 에스토니아의 골키퍼 선방만 9개가 나왔던 경기였기 때문에 딱히 뭔가 이변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는 경기입니다. 또한 에스토니아는 주전 미들 자원인 팔루메치 선수가 징계로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주전 수비 자원인 라스무스 피트손 선수도 징계로 이번 경기에 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축 자원의 결장에 있어서도 에스토니아의 타격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는 에스토니아의 단통 패배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자, 13번 경기 콜롬비아 대 페루. 홈팀 콜롬비아는 피파 랭킹 14위를 기록 중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이스 디아즈 선수가 있는 팀인데 아마 루이스 디아즈 선수는 이번 경기에 경고 누적으로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고 존 코르도바 선수는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웨스트햄에서 기름 맛을 보고 알 나스르로 이적한 존 두란 선수가 최전방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원의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나 크리스탈 팰리스의 제퍼슨 레르마 같은 선수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는 루이스 디아즈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타격이다라고 보여서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원정팀 페루는 오스카르 이바네스 임시 감독 체제로 현재 피파 랭킹 42위를 기록 중이고 페루 대표팀의 역대 최다 득점자로 은퇴를 번복하고 대표팀에 복귀를 한 파울로 게레로 선수가 있는데 뭐 41살에 솔직히 콜롬비아를 상대로 뼈나 부러지지 않으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전반적으로 콜롬비아의 우세가 점쳐지지만 루이스 디아즈 선수나 존 코르도바 선수의 공백으로 인해서 마무리를 못 짓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콜롬비아의 승무 투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자, 14번 경기 베네수엘라 대 볼리비아. 자, 홈팀 베네수엘라는 피파 랭킹 47위를 기록 중이고 원정팀 볼리비아는 80위를 기록 중입니다. 솔직히 이 경기는 볼리비아의 승리는 전혀 생각이 들지 않는 경기로 일단 볼리비아가 8위를 기록 중이지만 실점에서는 14경기 동안 30실점으로 압도적인 1위를 보여주고 있고 볼리비아의 경우는 홈 경기장에 이점을 살리지 않고 집만 나가면 뒤지게 맞는 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 경기장의 경우는 라파스 해발 3,640m였다가 거기서도 가끔 패배하고 그러니까 '아씨 안 되겠다. 더 올라가자.' 해서 24년도부터는 해발 고도 4,150m의 에랄토 경기장에서 홈 경기를 치르죠. 그렇기 때문에 "원정팀들의 무덤이다."라고 불리긴 하는데 이번 경기는 베네수엘라의 홈 경기장이다라는 점에서 베네수엘라의 승무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국내 배당을 보고 최종적으로 단통으로 선택할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방금 국내 배당을 보고 최종적으로 선택을 한다고 했는데 국내 배당을 볼 수가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일단은 승무 쪽에서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단통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 토토 승무패 39 회차 제가 생각하고 있는 초안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내용 잘 참고해 주시고 저는 수요일에 1 번부터 9번 경기까지 국내 배당을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구매를 한 최종 픽은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미지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Take it all.